그 사이 많이 또 들어오셨고요. 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2025 고객단지 IT 인프라 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는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IT 지원센터의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사업 설명회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먼저 기획 배경과 취지, 그리고 지난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었는지, 그리고 지원 사업의 내용,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지원들을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뭐 사전에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사업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원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신청서로 작성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하신 분들께 질문과 답변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이 내용은 이제 영상으로 지금 녹화 중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제 정리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린 후에 사업 공고 채널에 다시 안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참여하신 분들은 바로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그때 무슨 얘기했지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먼저 기획 배경과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5년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2020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공익단체들이 어쨌든 환경들이 되게 디지털 환경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공익단체들도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공익활동 자체의 어떤 디지털 전환도 필요한 이런 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공익단체의 특성에 맞는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필요한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또 그것을 그냥 물리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만 갖춘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이제 단체별 맞춤 컨설팅을 같이 지원하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탄업 기획이 됐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특히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사회 전체가 되게 기술 기반에서 더 변화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죠. 특히 이제 최근에 1, 2년 동안은 특히나 인공지능이 크게 대두가 되면서 공익 활동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많아진 것처럼 인공지능이 되게 예전에는 고차원의 기술의 영역이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예전에는 단순히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부족하고 업무용 하드웨어가 부족하고 이런 것에 좀 고민이 먼저 있었다면 지금 그것을 넘어서 공익활동 자체가 이런 변화의 흐름에 어떻게 발맞춰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공익활동의 시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사업이 좀 기획된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이제 이 사업을 같이 이제 저희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같이 협력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공익단체의 어떤 현황조사, 특히 IT 기반에서의 환경들이 어떠한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먼저 진행하게 되었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빠르게 디지털 수요의 변화와 그리고 공익단체들도 우리 업무 환경들을 변화한다거나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등등의 어떤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그 수요가 되게 커졌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이 되어서 저희 사업이 기획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지난 성과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초기 2022년, 그리고 2022년까지는 초기에는 이제 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가 이제 2023년부터는 전국 단위에서 전국 소재의 이제 비영리 단체들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숫자적으로 보면은 전체 구축비는 4억 6천만 원 정도를 지원했고, 지원단체는 96개 단체, 그리고 교육 운영은 좀 20개를 진행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단체별로 IT 기술을 관련된 상담은 62회, 그리고 단체별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맞춤형 전환 컨설팅을 진행한 거는 총 108회를 작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수치적으로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1년, 2022년 사업은 사실 초기 1차, 2차 사업은요, 조금 긴급성으로 저희가 기획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때가 이제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비대면 환경에 대응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다들 그때 고민을 갖고 계셨을 텐데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긴급성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재단과 비영리 IT 지원회사가 이 사업을 기획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던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3년, 2023년에 들어서는 이제 팬데믹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고 그 사이에 이제 변화한 환경에서 이제 향후에 공익단체들은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실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익단체들의 어떤 디지털 전환을 같이 지원해주는 이런 목적의 사업을 조금 조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23년, 2024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그러니까 1차 연도 때는 뭐 생활교육 공동체 공룡이라든지 울산 시민연대라든지 핫핑크 돌피스 같은 단체들 포함해서 30개 단체를 지원했었고요. 2차 연도 때는 웅산고동인권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서 30개 단체를 지원했고 또 2개 지역, 대구와 제주 지역을 포함한 2개 지역 현장시험에 대한 지원을 실행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사업이 좀 전환이 됐었는데 총 18개 단체를 선정했었고 1유형 단체 10개, 그리고 2유형 단체 8개를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인천도시 농업 네트워크라든지, 대구 청년은행 디딤, 지구 닦는 사람들이 그 해당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같은 그 규모와 또 성격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사단법인 무의라든지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한국청년 시민회를 비롯한 총 18개 단체를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간단한 영상을 살짝 작년 사업에 대한 결과 영상인데요.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그러면 오늘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익단체 IT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저희 단체의 부족함이나 어떤 새로운 여러 단체의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올 한 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20주년 아카이빙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IT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이나 이 모든 자료들을 하나의 그 원드라이브 안에다가 넣을 수 있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은 물품 지원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우리가 IT에 강한 단체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광주 전남 기농운동본부의 그 멘토로 활동을 했는데요. 지역의 좀 영산 단체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기회라든지 환경이 없는 곳들에게 이번 사업들이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이브 중계 역량이라든지 또 장비라든지 또 다른 활동가들에게 영상 프로세스를 함께 알리는 거라든지 이거를 3번의 컨설팅을 통해서 좀 잘 활용을 해볼 수 있었고, 저희 단체의 활동을 어떻게 영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좀 같이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작년에 올해도 사실 큰 틀에서는 이제 이 형식은 거의 작년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다만 조금 올해는 각각 지원 유형에서 조금 내용을 확대한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아까 보신 형태의 큰 흐름에서 올해 사업은 저렇게 진행되는구나 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은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과도 동일하게 거의 큰 틀에서는 같지만 조금 각 유형에서의 지원 내용을 조금 확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에는 예를 들면 1, 2형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조직 자원을 전환하는 쪽에 중심이었다 그러면, 올해는 그것에 기반을 하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는 그 유형으로 좀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유형은 작년에는 디지털 콘텐츠 자체를 직접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 지원 중심으로 계획이 되었다 그러면, 또 만든 것을 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금 확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원 사업의 특징은 사실은 뭐 여러 사업들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뭔가 특정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조금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희는 물론 뭐 되게 좋은 사업을 만들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공익단체가 그동안은 해보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제약적인 상황들, 이걸 해보고 싶은데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IT 기기가 부족하다든지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막상 하려고 그러는데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전문성의 부족함, 이런 부분들이 좀 제약이 되어서 실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인프라 어느 정도의 이제 인프라 구축도 갖출 수 있게 하고,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들을 좀 단체별로 매칭을 해드려서 전문가가 같이 실행해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그런 경험에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원 사업은 뭐 다들 일회성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고, 지원 사업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사실은 이게 멈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전반적인 수립을 하고 나가는 과정을 좀 전문가와 같이 좀 실행해 가는 과정을 같이 경험해 보면, 이후에도 우리 단체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수립하고 또 그런 걸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초기 이제 허들을 좀 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이런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 내 IT 기술 활용을 하기 위한 뭐 일하는 방식 변화라든지 또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적정 IT 인프라 구축. 이제 400만 원, 500만 원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데, 이게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또 막상 쓰려고 그러면 되게 한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상담을 통해서 어떤 적정한 최소한 이런 거는 갖추면 필요하는 것, 이 정도는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같이 논의해서 정하고 그것을 구축하는데 우선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에 만약 최종 선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또 참여단체끼리의 어떤 네트워킹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초기에 이제 예를 들면 지원금을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 진짜 이거 그동안 너무 사고 싶었어. 우리 이거 너무 필요해라고 뭐 그냥 잘 알아서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막상 뭐 예를 들면 노트북을 산다고 하면은 이 예산으로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어떤 노트북을 구매하면 좋을지, 카메라는 어떤 걸 하면 좋을지, 토퍼티어는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같이 상담을 통해서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단체별로 맞춤형 전문가를 매칭해 드리고요. 그 전문가와 함께 단체들만의 어떤 사업기간 내에 실행해 볼 수 있는 되게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목표를 수립을 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이제 실행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총 전문가 자문을 이제 진행하는데 그 자문이라는 게 너무 딱딱한 자문은 아니고요. 어떤 경우는 뭐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같이 실행해보는 실습을 같이 해보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단체와 어떤 성격에 맞춰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경험들을 단체에서만 녹여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또 공유하고 향후에 다른 단체들도 저기가 저렇게 했었구나라는 것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 콘텐츠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게 또 저희 사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작년에 이제 참여했었던 광주 전남 귀농 운동본부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대표님도 보시는 것처럼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지역에서 이제 거의 진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대표님이신데 업무라고 하는 것을 거의 사무실 내에 있는 데스크탑에서밖에 해보지 않으셨던 분이셨어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되게 평범한 카페에서 그냥 노트북 켜놓고 일하는 모습이잖아.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게 여기가 단체에서 처음으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적용한 이후에 외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일하시는 것을 이제 기록을 남겨본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이 단체에게 있어서는 되게 큰 스텝을 하나 밟은 거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때 저희 활동회 때 이거 얘기할 때 서로 박수 쳐주고 막 응원해주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물론 이제 어느 단체한테는 저 간단한 게 되게 큰 스텝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단체한테는 되게 이미 되게 높은 단계가 있으셔서 더 높은 거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꼭 이제 역량이 되게 좋은 곳들만 해서 지원한다기보다는 이제 단체만 이제 작은 것이라도 단체가 이제 변화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해왔었고 이제 앞으로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가,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희 사업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네, 전반적인 사업 일정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꼭 공지되어 있는 것처럼요. 저희가 5월 11일까지 신청을 받게 되고요. 이미 서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서류 심사 발표를 5월 26일 날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전 이제 서류 심사 결과 통과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이제 개별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전에 이제 서류를 가지고도 확인하게 되지만 서류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그렇게 된 이후에 이제 면접 심사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아마 하루 일정을 정해서 단체별로 이제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화상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 있고 완료가 되면 이제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결과 발표가 되게 되면 바로 해당 주 이게 목요일인데요. 이날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의 오리엔테이션 및 네트워킹 행사를 가지게 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엔 순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전 상담이라든지 전문가 매칭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디지털 전환 활동에 대한 컨설팅 지원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게 되고 중간에 온라인 중간 공유회 그리고 사업 마무리 시점에서 이제 12월 경에 이제 저희 사례 공유회를 저희 참여 단체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같이 참여하셔서 이제 같이 뭐 고민도 나누고 또 이제 좋은 사례들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12월 초에 이제 저희 진행했었는데 아주 계엄 이 직후에 갑자기 행사를 준비하게 돼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으나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되게 성대하게 잘 진행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업 결과에 대한 보고들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은 운영하는 과정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다시 한번 상세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이 문의가 좀 많으셨던 편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국 지역에 소재한 비영리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이 있으시거나 또는 공익법인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상근자 수 15인 미만으로 저희가 잡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15인 미만 정도의 규모의 단체들을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원 불가 단체 항목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 시설, 종교법인, 종교시설 뭐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합동조합이나 그 밖에 이제 무슨 노동조합 같은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도 해당이 되지 않지만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가 5년차 사업인데 저희 1차년부터 4차년도 사이에 참여했던 단체도 대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유형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유형은 다같이 IT라는 뭐 명칭을 저희가 붙였고요. 이제 테마는 IT로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는 이런 목적을 계획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내용은요. 우선은 IT 인프라 구축비 400만 원을 지원 드립니다. 그게 이제 하드웨어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비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사용하시는 소프트웨어에 뭐 연간 구독을 하신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시게 되고요. 총 10개 단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예시를 드리면 업무용으로 쓰는 것들이니까 뭐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PC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그동안 선택을 해오셨었고요. 그리고 서비스로는 뭐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이제 작년까지는 클라우드 기반의 내용이다 보니까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든지 이런 기반 업무용 협업 도구라든지 또는 노션 같은 것도 최근에 관심도가 높아져서 노션 같은 걸 사용하신 경우도 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걸 사용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조금 일하는 방식으로 확대 전환하면서 좀 추구했던 내용은 요즘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챗GPT라든지 기타 여러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가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활용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좀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도 저희가 포함해서 잡고 있고요. 또 요즘에 자동화 같은 거에 고민이 있으신 경우에는 뭐 메이크라는 서비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논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지원 범위를 클라우드 중심에서의 부분을 조금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좀 확대했다라는 부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2유형인데요. 2유형은 이제 스스로 IT라고 저희는 명칭을 부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활용하는 이런 곳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단체별로 이제 이런 인프라 구축비를 500만 원을 지원을 드리고요. 총 8개 단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데 필요한 뭐 카메라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영상 콘텐츠를 이제 편집하는 데 필요한 뭐 고성능 노트북이라든지 뭐 태블릿 PC가 될 수도 있고요.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아까도 앞에서도 인공지능 언급이 있었지만 조금 범위를 확대한 것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영상을 뭔가 만들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뭐 미리 캠퍼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캔바가 있을 수도 있고 영상 같은 거는 영상 편집 솔루션도 있지만 요즘에는 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컨텐츠를 만드는 서비스들도 있죠. 요즘에 혹시 그 챗GPT로 지브리 뭐 캐릭터 만드는 거 해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네, 저도 한번 해봤는데 기대한 만큼 이쁘게 안 나와서 다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좀 가리더라고요, 걔가. 네,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을 요즘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컨텐츠 제작이라는 게 예전에는 조금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다 그러면 요즘에는 범위가 되게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시는 단체들도 포함해서 저희가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 이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각 단체별로 저 전환을 이제 실행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목표를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과정들을 혼자 하는 건 좀 많이 버거우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단체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한 이제 단체별 이제 전문가를 매칭해 드리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문가라는 게 꼭 그 뭐 특정 분야 기술에 대한 되게 전문가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저희의 컨셉이죠, 뭐냐면 일을 먼저 경험해 본, 해당 관련된 과업을 먼저 경험해 본 선배나 아니면 선임자나 또는 되게 친한 누군 동료가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실행을 같이 해보는 경험을 하는 그런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물론 뭐 IT 전문가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희 활동의 어떤 특성들이 있잖아요. 단체마다의 또 환경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단체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는 역량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저희가 그래서 전문가 매칭 시켜드리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환경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실제 비영리 단체들에서 일하고 계신, 현업에 계신 활동가 분들 중에서 또 이런 것들을 좀 선도적으로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좀 가능한 매칭해 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참여했던 단체 담당자 분들 중에서 되게 하셨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유에는 정말 너무 잘 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작년에 선정된 단체들 중에는 이분들이 매칭되면 좋겠는데 라고 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이제 연결해 드렸던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을 될지는 어떤 단체가 선정이 되는가, 그 단체가 어떠한 필요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여기서의 전문가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꼭 그 전문가라는 게 어떤 기술에 관련돼서 되게 아주 높은 레벨의 기술을 좀 전문성 갖고 계신 분이라기보다는 좀 그 단체의 초기 이런 디지털 전환의 활동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같이 연결될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저희 이제 운영 기관인 저희 비영리 IT 지원센터가 이런 류의 사업들을 되게 오랫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단체별로 예산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를 상담해 드리고요. 소위 말해서 제가 견적을 다 짜드립니다. 잘 견적을 짜드려서, 예, 구매 링크까지도 다 드리기 때문에 우리 뭘 사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것도 제가 다 정해서 이거 사세요라고 정하는 건 아니고요. 옵션을 드려가지고 단체 내부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왜냐면 이건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그런 것들 고민하시고 같이 논의해서 결정한 후에 구매하거나 또는 뭐 소프트웨어 같은 거 구독이 되겠죠. 그런 것들 하는 것들을 하고요. 최대한 충분히 유연성을 발휘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를 매칭시켜드리기 위한 단체별로의 니즈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전문가 매칭시켜드리게 되면 전문가분하고 목표 수립 상담을 진행하고, 그러면 이제 보통 그 사업 기간으로 따지면 한 7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7월부터 예를 들어 11월 말 정도 사이에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랄까요? 저희 연휴가 작년에도 추석 연휴가 되게 길어서 저희가 중간에 조금 좀 시기적으로 잡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연휴가 되게 길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예를 들면 4, 5개월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목표를 하기 위해 현실적 목표를 수립한 후에 요걸 한번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런 과정들을 같이 실행해 보시는 거죠. 총 3회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고요. 컨설팅을 3회 진행하지만 그 사이에도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하게 되고, 또 저희 운영기관하고도 계속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문의 주시면 확인해 드리면서 소통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도 이런 과정을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했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직접 가서 사용법, 카메라라 그러면 카메라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실습해보면서 진행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제 진행하는 과정들을 이제 단체에 맞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선정이 만약에 되시면 저희가 오프라인 OT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제 디지털 특강도 저희가 진행하고, 무엇보다 좀 이렇게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뽑으면 한 2번 정도 될 건데요. 그래서 서로 단체들, 우리 이런 사업에 같이 참여한 단체가 어디 있구나. 이 기회를 통해서 같이 네트워킹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또 공유하고 또 도움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다못해 무슨 행사 같은 거 한다 그러면 홍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네트워킹으로 그리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종의 같이 이제 뭐 동고동락했던 그런 입장에서 이제 같이 네트워킹 할 수 있게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거 사례공유에 대해 죄송합니다. 이거는 사례공유는 아니고 작년에 이제 OT를 진행했던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사업이 종료될 시점에서 저희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영상에도 잠깐 보셨겠지만, 우리 단체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관심 있는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서로 네트워킹하고 사례도 같이 나누고 또 공익단체 활동들을 디지털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고민들 이런 것들도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주제에 맞는 것을 선정해서 저희가 특강도 진행을 하고 또 외부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의 사례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가져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에 참여했던 단체들 중에서 이제 전체는 다 어렵지만 일부 선정을 해서 그날 사례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네, 제가 뭐 이거를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만 저희가 막판에 또 마지막 이거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푸짐하게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되게 성의 있게 준비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같이 참여해 보시게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심사 기준은 크게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환 계획에 대한 구체성, 활동 전환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사업 목적의 적합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 단체가 물론 전문성을 어떤 이제 실행하는 목표를 이제 단체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희망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단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어떤 환경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과연 있는가, 얼마만큼 구체적인가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됐을 때 향후에 지금까지 단체들이 해왔던 활동과의 어떤 관계성, 그리고 내부자 분들의 어떤 참여의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향후에 지원 사업으로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가 그 활동을 좀 스스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게 되고 또 사업 목적에 얼마만큼 부합되는가. 그러니까 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이 단체는 이제 일하는 방식에 좀 더 적용될 것 같은데 이제 신청하는 분야가 좀 다르게 하셨던 케이스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2유형보다는 1유형 신청했으면 되었을 것 같은데 이제 안 된 경우도 있었고 뭐 이제 오히려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기초를 딱 까셔야 되는데 뭐 너무 우린 당장 뭐 유튜브를 만들어서 뭐 구독자를 늘려 이런 약간 너무 과한 이런 목표 설정을 하고 계신 곳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물론 뭐 조율의 부분은 조율해 볼 수 있겠지만 가능한 그런 것들 좀 현실적인 것들 범위에서 이제 단체가 얼마큼 고민을 해오셨더냐. 부족한 것들은 저희 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채워드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고요. 또 여기에도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단체가 얼마만큼 고민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지와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면접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어서 지금 나와 있는 기준은 우선은 이제 서류 심사 기준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확인하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신청서 작성하는 것들을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잘 보이시네요. 네. 저희 센터 홈페이지의 소식에 보시거나 또는 아름다운 재단의 배분 페이지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 접속하시면 이제 저희 사업에 대한 공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사업 신청서 작성하기를 누르시면은 네, 신청 페이지로 접속을 하시게 됩니다. 좀 더 키우고 싶은데 화면 확대는 안 되네. 네, 보시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단체 필드 정보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단체명, 전화번호, 이메일, 뭐
그리고 홈페이지나 이런 게 있으시면 걸 작성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설립일자 연원은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달력 표시가 있어서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여기서 이런 것들을 또는 여기서 선택하셔서 뭐 여기서 누르시면은 이렇게 해서 단체 설립일자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단체 기초 정보들, 소재 지역은 어디신지, 주소지, 그리고 단체 유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주로 담당자분하고 소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담당자분의 성명과 담당자분의 업무용 이메일, 그리고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작성해 주시고, 또 혹시 통문화가 있으시면 이것도 같이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단체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시는 분, 그리고 단체 대표자 성명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익법에 등록된 여지 여부와 병의법인 등록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신 후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등록번호를 작성해 주시고, 그 밖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기본적인 정보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단체 회원수, 그리고 임원수 같은 부분들도 네,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요 임원을 만약에 이제 또 저희 사단법인이어서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임원 명단들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근 인원의 수, 저희가 아까 15인 미만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물론 15인 이상 되는 단체가 아주 그렇게 흔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런 거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간혹 상근자 분이 없으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체 활동 특성상 누군가 상근이라기보다는 이제 단체 여러저러 부분에서 여기서 상근자라고 하면 이제 4대 보험으로 등록되어 있는 뭐 계약직이라든지 이제 정규직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닌 경우가 있으시다면 그냥 영으로 기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밖에 상근은 아니지만 뭐 비상근이나 반상근 하시는 경우도 작성해 주시고, 없으신 경우에 영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연역은 그냥 간단하게 주요 연역들만 최대 5개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활동 권역, 보통 지역 중심으로 많이 활동하시지만, 단체 활동이 뭐 전국을 포함한다든지 또는 해외, 이제 뭐 NGO, 해외 구호 NGO라든지 이러신 경우에는 해외로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체 그 밖에 활동 목적, 역량, 되는 건전성에 대한, 이건 좀 어려워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요 이제 단체 운영에 대한 그런 이제 재원들을 어느 과정 통해서 마련하고 확보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가 그동안 해오셨던 활동들 중에 어떤 대표적인 사업들을 간단하게 어떤 사업이고 언제 진행했었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근에 주요 외부의 지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 어떤 지원들이 있었는지, 어떤 지원상을 받았었다든지, 뭐 기금을 받았다 그러면 기금, 이런 것들을 이제 있으시다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된 후에는 이제 어떤 부분, 사실 여기부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떤 유형으로 지원할 것인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유형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2유형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는 어떠한 유형으로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신 이후에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원 내용에 대한 것을 확인해 줬다 그러면 yes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유형이나 2유형을 선택하시면 그것에 맞는 질문들이 후속적으로 뜨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2유형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2유형에 대한 현재 뭐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카메라라든지 뭐 또 장비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중계 장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마이크라든지 캡처보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써주시면 되고, 없으면 0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도 혹시 뭐 예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게 구매하면 이제 뭐 CD가 됐던 USB가 됐던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죠. 설치형은 그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또 구독해서 쓰시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 써주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좀 그런 것들,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든지 IT 서비스 같은 거 밑에 설명을 넣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체에서 이제 사용 중인 그 외에 다른 서비스들이나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뭐
추가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심사를 할 때 단체 인프라 현황이 어떠한지 그 나중에 이제 저희가 상담 드릴 때도 이 내용에 기반해서 그럼 앞으로 뭐가 더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온라인 채널, 이제 이 유형은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채널들이나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어서요. 이거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계신 담당자가 있으신지 뭐 이것만 하는 전임자가 당연히 있긴 어려우실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그런 전담을 누군가가 이제 전임으로 하진 않지만 뭐 이제 이런 뭐 컨텐츠를 만들어 보거나 이런 경험을 갖고 계신 누군가가 또 있으신지에 대한과 또 경우에 따라 단체에는 이제 회원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시는 경우도 일부 있으시거든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제 있으신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내용을 신청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지원금을 활용해서 구매를 하고 싶은 뭐 장비는 무엇인지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상세하게 쓰진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어쨌든 선정이 되시고 나면 상담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조정을 하게 될 거예요. 다만 여기서 쓰실 때 저희가 보는 저 지점은 이제 단체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분명 하셨을 텐데 어느 것들에 특히 장비 같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보셨고 고민해 보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좀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 때 생각해 오셨던 것들 쓰셔도 되고요. 저는 쓰실 때 뭐 써야 될지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관련된 뭐 장비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고 적어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는 저희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 조정하게 되어 있지만 한번 그 단체에서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좀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요.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 이번에 특히 이 유형을 신청하시게 되었는데 이 유형을 신청하시게 된 사유,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단체 스스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이런 것들 하는 과정에서 주요 참여자들은 누구신지, 그분들 역할은 뭐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향후에 이제 이런 것 통해서 갖춰지게 되면 우리는 향후에 이런 방향으로 이제 단체의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활용하는 부분들을 해보고 싶다, 할 것이다 이런 계획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이제 지원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어떻게 단체가 할 것인지에 대한 뭐 아주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이제 의지와 노력을 해나갈 생각이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좀 확인하게 됩니다. 좀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기입을 해주시면 저희가 심사할 때 잘 참고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향후에 저희 일정들에 대해서 꼭 참여하셔야 되는 그런 일정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마지막은 이제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와 확인하는 절차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단체 등록 서류, 이제 그게 병립 민간단체 등록증이 될 수도 있고 고유번호증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자 등록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체가 실제 법인으로서 명확하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한 번에 작성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항목들을 보시고 나서 별도로 다 적으셨다가 복사해서 옮겨서 작성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또는 작성하신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시면 여기에 이런 화면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이 중간 저장이 된 거를 받으시는 이메일을 어디에 작성할 건지에 대해서 작성하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고 샌드를 누르시면 링크가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입력하신 이메일로 이런 이메일이 가게 되고요.
그 이메일을 열어보면 이런 내용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리중 나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작성하시다가 내가 그거를 이어서 작성하겠다 하시면 이 리중 나우를 누르시면은 이제 원래 작성하던 내용들이 다시 불러오게 되면서 연속으로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작성을 하게 되셨다. 그러면 아까 이제 여기서 작성이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최종적으로 신청서 완료되게 되고요. 작성하셨던 이메일로 신청서가 작성이 완료가 되었다는 이제 확인 메일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 메일까지 확인이 되셔야 최종적으로 접수가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 그 메일을 받지 못하셨다면 혹시 모르니까 스팸 메일 한번 살펴보셔도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다면 이제 다시 뭐 문의를 주셔도 좋고 다시 작성한 내용을 다시 리줌을 해가지고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신청 페이지로 들어갔는데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동일하게 막 이렇게 온전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아주 흔치 않지만 한두 번 있었더라고요. 만약에 좀 이렇게 텍스트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뭐 다시 접속을 하시거나 아니면 F5 같은 걸 눌러서 이제 그 페이지를 리프레시를 하시면 정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혹시나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이 계시면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면 네네. 매달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지원금이 끝나면 저희가 돈을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 사업은 먼저 그런 것들을 실행해 계획을 있으신데 이제 해보기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험을 보시고 난 후에 크게 두 가지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거네라고 하니까 계속 그 비용을 이제 일종의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사용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써보셨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구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단체에서 선택을 하시게 되는 문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대다수는 아마 이게 처음에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할까 얼마만큼 효용가치 있을까 고민을 하시는데 써보시면은 확실히 투입되는 비용 대비해서는 되게 많은 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물론 중간에 처음에 선택했다가 나중에 이제 지원 사업 중간에 스위칭 하신 경우는 있었어요. 처음에 뭐 A라는 거 선택했다가 해보니까 이제 저게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바꾸신 경우는 있었는데,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담소 기반인데 그 활동을 주로 상담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주로 이제 그 상담이나 대화가 주된 활동이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는 다 재택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원 활동으로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단체를 이제 운영할 때는 소식지나 책이나 자료집을 이제 발간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다 이렇게 지역마다 떨어져 있는 활동가들이 IT를 기반으로 좀 손쉽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엔 많이 그래도 툴들이 나와 있으니까 공유 문서로 활용하거나 뭐 그러기는 하는데 이런 방법들을 찾아가는데도 이번 지원과 관련이 있을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일하는 방식의 변화의 범위가,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는 클라우드 중심의 조직 자원, 조직 시스템 변화가 저희가 테마였는데, 그걸 저희가 아까 설명된 것처럼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좀 범위를 좀 표현을 확장한 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뭐 업무 시스템 적용하고, 뭐, 온라인 협업도구 해서 뭐 이렇게 원격으로 많이 근무하셔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년까지 기준만 본다면 다 당연히 맞으신 거고, 올해는 그거 기준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뭐 우리는 일하는 방식에서 뭐 인공지능 도입해갖고 자동화 문의 같은 거 오는 거 자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상담하신다 했으니까 상담하는 시스템을 뭐 인공지능으로 답변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하는 범위에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뭐 우리가 일하는 뭐
업무적인 것도 있겠지만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의 변화 같은 것도 좀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 담당자가 꼭 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네, 뭐 이거는 꼭 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작년에도 저희 뭐 두 명 이상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우선 신청서 작성하실 때는 우선 저희가 컨택을 여러 포인트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선 한 명을 먼저 기입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단체 참여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명이 참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꼭 참석해야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면 두 명이 있으셨는데 한 분은 못 오신다 한다고 해도 뭐 그런 거는 이제 그 단체에서 참석만 하실 수 있으면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는 언급은 안 드렸으나 저희가 운영을 할 때 단체와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단톡방은 아니고 단톡방은 너무 이제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유사한 건데 저희가 이제 잔디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 메신저가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진행하면 왜냐면 저희도 워낙 이렇게 관여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이걸 다 하나하나 이메일로 소통하고 일일이 문자 전화하는 건 너무 좀 저희도 부담이기도 하고 단체에서도 저희랑 소통하려고 그럴 때 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메신저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소통을 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들면 단체에서 여러 명, 뭐 대표자님 비롯해서 이제 서너 명이 그래도 참여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더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없으시면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해도 괜찮으실까요? 네네.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저희 그 사업 공고에 보시면 이메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보다는 이메일로 답변을 훨씬 더 빨리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빨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메일로 이후에도 문의가 있으시면은 together_it@npoit.kr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또 많은 단체들이 또 이제 저희는 가능하면 또 특히나 수도권도 그렇지만 또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좀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선정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우리 단체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오셨겠지만 또 다른 단체가 이런 사업이 있다더라도 많이 알려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감사합니다. 네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신청하시면 또 좋은 과정을 통해 선정되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뵙고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